지금부터 2019년 사관학교 빈칸 추론 기출 문제 26번부터 30번까지 5문항을 차례대로 해설하겠습니다. 해설을 듣기 전에 이 해설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빈칸 추론을 위치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이 첫 문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몇몇 역사가들은 외국 특파원, 즉 나라 밖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인데 그 기자들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 있는 문장을 읽고 나서는 선지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멸종위기 종, 아마추어 대사, 이국적인 아이디어의 셈. 4번 매우 미움을 받는 인물. 5번 비밀전쟁의 이야기꾼. 자, 빈칸이 첫 한두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양괄식이 아닐까를 대조해 보라 그랬어요. 보시면 경제적인 압력, 세계적인 상호 의존성, 그리고 기술 혁신 및 대중의 무관심에 대한 인식은 외국 뉴스가 보도되고 소비되는 그러한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빈칸 있는 첫 문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주제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됐죠? 그럼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까요? 빈칸 다음 문장부터 단서를 찾아가 보는데, 자, 보시면 이 설명은 특히 전통적인 대중매체 특파원에게 해당됩니다. 첫 문장에 대한 간략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지요. 자, 예시는 그 다음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서 1입니다. 보시면 1980년 이래로 미국 네트워크는 해외 지국의 대부분을 폐쇄하고 국제 뉴스 보도를 줄였습니다. 자, 단서 2입니다. 보시면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나 이라크 전쟁 어느 것도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TV 뉴스를 모니터하는 틴달 레포트는 2007년을 검토한 결과 이라크 전쟁이 큰 차이로 그해의 이야기였지만 되겠어요? 그해의 이야기였지만 2001년 이래로 네트워크의 외국 담당 부서의 업무가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가장 적었다는 거죠. 가장 적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단서 1, 단서 2, 단서 3를 보면 뭐예요? 외국 지사가 폐쇄되었고 줄어들었고, 그리고 외국 특파원들이 하는 일이 따라서 줄어들었고, 그렇죠? 따라서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의 종이 좋겠죠? 자, 다음 27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27번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블랭크이다. 선지를 읽어가 봅니다. 1번 세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 2번 복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됐습니까? 3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4번 빈곤과 폭력을 종속시키는 방법. 5번 경제적 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자,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 직전 문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이겁니다. 인구가 유일한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직전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뭡니까? 유일한 요인이 어떤 거에 대한 유일한 요인이 인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딴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문장으로 가서 양괄식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왜 여기까지 읽을까요? 뒤에 보면 for example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잖아요. 여기 단서. 그 이하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예요. 미국과 같은 나라에 당신이 살고 있다면 인구가 주요한 문제는 다시 인구가 환경보존의 주요한 문제라고 말하기는 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신이 그것에 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소비와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가 또한 역시 미래의 세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세계의 무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또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이 빈칸 있는 문장과 직전 문장에서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가 뭡니까? 소비와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부합한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겠습니다. 세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있지요. 자, 그 이하는 예시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면 읽어도 무방해서 정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도 괜찮겠지요. 다음 28번으로 갑니다. 28번은 첫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성격 특성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블랭크를 위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선지로 가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성격을 형성할 것인가? 2번 잘못된 정보를 분류하기. 3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4번 인과관계에 대해 추론하기. 5번 우리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기. 자, 빈칸이 첫 문장이 있어요. 우리 양괄식이 아닐까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격 특성은 그것들이 사람들의 그러한 매우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자로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제문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빈칸 다음 문장부터 추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단서 1입니다. 보시면 사회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로부터 그들의 성격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친구 같은가, 믿을만한가, 감정적인가, 지배적인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 또 단서를 찾아봅시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인상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기술 추론이라고 알려진 것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자, 단서 1, 단서 2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 이제 해석이 잘 돼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성격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죠? 판단하는가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similarly 이하는 읽지 않는 거지요? similarly는 뜻이 뭡니까? 유사하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온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2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군요. 자, 보시면 심지어 오늘날에는
제프 쿤스와 같은 일부 유명한 예술가들은 블랭크입니다. 선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예술가들을 고용합니다. 2번, 한 프레임 범위 내에서 작업합니다. 3번, 그들의 작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4번, 수천 개의 단계별 해결책을 얻습니다. 5번, 재정 지원을 위해 후원자에 의존합니다. 자,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 직전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봅니다. 마지막 직전 문장을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자, 창조적인 천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장려했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조차 자, 그들을 고용한 그 고용주들의 디자인을 예술 작품으로 변경하는 것과 변경하는 데 관련된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그런 예술 조력자들이 직원으로 있는 스태프로 있는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 예술가들이 자기의 의지를 실현해주는 그러한 부하들이 있었다. 고용인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뭡니까? 1번이지요. 그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예술가들을 고용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문장을 전체 읽어볼 건데 우리는 문장 중간에 내온 접속사 but입니다. 역접의 접속사지요. 그러면 but 앞과 뒤가 대조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but 앞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뭡니까 이게? 자, 보십시오. 자유예술로서의 그들의 직업을 높이려는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노력 덕택에 되겠습니까? 서양 세계는 매우 개인적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 또는 그녀 자신의 작품을 예술품을 만드는 외로운 개인에 대한 생각을 대중화시켰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는 20세기에는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예술 작품의 겉모양과 내용을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자기 표현을 추구하면서 매우 논란이 있는 그러한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 매우 훨씬 더 일반적인 흔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벗 이전에는 예술가들 스스로 혼자 일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입니다. but 그러나 그러면 볼까요? but 이하 문장에 단서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그러나 이 이전에 여러 세기 동안 혼자 작업을 한 예술가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면 벗 이하 내용이 쭉 이어진 내용이 뭐예요? 벗 이전에는 혼자 작업을 했지만 벗 이후의 문장에서는 동료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1번이 명백히 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0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 3점이지 사실은 이거 4점, 5점 주어도 뭡니까? 무방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지어 합격생의 절반도 이 30번을 틀린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잘 천천히 이건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진정한 아리스토텔 같은 정신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블랭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이 EBS라든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준비하면서 보면 아리스토텔에 관한 지문이 나왔다. 문제가 아리스토텔을 소재로 해서 나왔다면 대부분의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연구 업적, 학문적 업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문장에서 보다시피 그 사람의 연구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연구 업적에 방점을 두게 되면 이 답을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 태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 학문들 분야에 걸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2번. 정치학, 윤리학, 문학과 같은 인문학의 인정. 3번 철학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초한 중요한 연계. 4번 개별 사례의 특징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반화. 5번 정말이지 가장 성취한 권위자들로부터 조차도 지적으로 벗어났다. 일탈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 있으므로 빈칸 직전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는 누굴까요? 아리스토텔이죠. 아리스토텔은 플라톤이나 헤라클리투스를 읽는 것을 거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그들의 약점의 일부에 대하여 의미 있는 중요한 비판을 극복함으로써 그 앞에서 그 이전에서 쌓여졌던 지식의 상당 부분 많은 양을 의심함으로써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그죠? 지식의 많은 것을 의심함으로써 그 앞에 쌓여졌던 의심했다는 얘기가 뭐지요? 선배들이 쌓았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위대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정답을 알고 하는 거잖아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우리 이제 차근히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대의 모든 사상가들 중에서 아리스토텔은 가장 광범위한 학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의 연구 업적물은 물리학, 정치학, 윤리학과 같은 지식의 광범위성에 있어서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러나 아리스토텔의 바로 그 성취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똑똑해. 창의력이 있어.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런 아리스토텔과 같은 저자들,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너무 많은 것을 말해서 그들은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술을 보면 정말 더 이상 저술을 할 수 없을 만큼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얘기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건 일반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아리스토텔에 대한 소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단서가 있어요. 보세요. 자, 단서 2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서 1이라고 그랬고 어쨌건 단서가 쭉 나열된 것인데 그들의 천재성은 그들의 후계자들의 창작의 필수적인 어떤 불경함을 억제합니다. 이 불경함이라는 단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불경함이 뭡니까? 선배를 넘어가는, 그렇다면 선배의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거라면 선배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 것을 여기서는 불경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아리스토텔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그를 가장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리스토텔은 너무 위대해서 아리스토텔은 선배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리스토텔은 선배들을 넘어가서 위대해졌잖아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의 업적이 너무나도 대단히 커서 아리스토텔을 감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 뭡니까? 후배로서 아리스토텔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가려면 그를 넘어야 된다. 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를 아시는가요? 청출어람입니다.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도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선배로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5번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주 작은 소리로 트림을 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